투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길쭉폰 사이클 투자자 샌드폭스입니다. 이번 시간 TLT와 이 TMF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매수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진입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이유를 살펴보니 이제 올해 기준금리를 이제 인하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옴에 따라서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뭐가 장투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인하해도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TMF 현재 에버리지 3배짜리 투자하신 분들, 이거는 한 3배 정도의 수익을 보려고 이제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것 또한 투자 시기가 따로 있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들을 보지 않으면 손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MF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는 이제 TMF 투자 아직이다, 조심하자, 아무리 전문가들이 투자를 하라고 해도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왜 채권 투자는 아직이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들을 덧붙여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렇게 내려왔을 때는 이제 TLT 그리고 TMF 투자 시기에 왔다, 단기 투자할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장기 투자 시기는 아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때 똑같아요. 한번 이제 고점은 나온 것 같다, 그리고 되돌림 조정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여러 개 있는데 이걸 추가 상승으로 봐야 되지 엄청난 상승을 보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구간 이제는 좀 나왔다, 이제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주봉으로 보면 한번 이제 힘이 많이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 반전될 수 있다, 그래서 하단을 이 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TLT도 TMF도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먼저 진입하신 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에 진입하신 분들은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고 있는데요. 자, 벌써 50% 구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50%가 올라간다는 건 반대로 갔을 때도 굉장히 큰 낙폭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란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5개월 전, 이때 4개월 전 이때는 아직이다, 채권발 대공황이 올 수 있고 본전 구간도 지금 투자하면은 3년이 있어야 올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TLT, TMF는 폰지 사기다, 그래서 폭락 절차를 밟을 수가 없다라고 이 고점 부근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2달 전에는 3배 먹는 시기, 민첩한 여우처럼 투자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최바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도 말씀드리고 2주 전에는 이제 필 에크먼도 더 간다라고는 하지만, 자, 방심은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점이 나왔다, 단기 고점 나왔으니까 조심하자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 가져온 주제 있죠. TLT, TMF 금리 인하하는데 왜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볼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은 이제 굉장히 높게 올라갔어요.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가 나온다, 이런 말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기 침체가 나오니 미국 증시도 이제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 증시가 올랐네요. 자,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의 성장이 있고, 두 번째는 유동성 증가가 있어요. 특히나 이 구간까지는 이제 횡보 구간이었는데 여기서부터 강세가 나온 이유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서 뭘 했냐,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이란 걸 했습니다. 이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재정 확충을 해나가는 걸 의미하는데요. 돈을 그만큼 쓰고 더 많이 풀어버리니까, 자, 여기서 증시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 한번 고점 도달했을 때는 이 미국 증시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부터 다시 올라간 이유 또 같습니다. 유동성 증가도 한 가지 요소가 긴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의 발전, 성장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겠는데, 이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빨간색 그래프는 미국의 지급 준비금 이 그래프고요. 파란색은 영레포 잔고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TGA라는 이제 미국 재무부의 잔고이고요. 그리고 녹색선은 통화량 M2의 전년 동기 대비 YY 증가량 추이인데요. 보시면 현재 빨간색 선 지급 준비금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이 대출의 여력은 하락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자, 그 과정 속에서 영레포 잔고가 줄어든다. 자, 이거는 채권 만기 연장을 하지 않고 여기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유동성이
증가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지표이고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보라색 선 미국 재무부의 잔고는 바닥에 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통화량의 증가세는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어렵고 특히나 미국 재무부의 지출이 늘어났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미국 경제가 많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미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금리 인하 예정된 수순대로 진행되고 TLT와 TF 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현재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고 과거 조금 다른 양상은 이 과거에는 위기란 게 발생된 다음에 그 이후에 해결을 했어요. 네, 현재는 이 위기란 게 발생되기 이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돈을 풀어서 지원을 해줍니다. 유동성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위기가 이제 앞으로 발생될 때마다 돈을 계속해서 풀어서 줘야 되는데 현재 돈이 다시 풀림으로 인해서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일시적으로 25bp 정도는 낮출 수 있겠지만 자, 올해 우리가 생각하는 75bp 또는 이제 한 125bp 정도 낮추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결국에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풀게 되는데요. 당연하게도 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이나 일본에서 미국채의 매각 현상들이 뚜렷하게 몇 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고요. 이 수요는 줄어들면은 결국에 채권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건데 여기서 과거만큼 채권 발행을 단행한다면은 금리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오히려 TLT와 TF는 하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아직일 수 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금리 인하가 일단은 첫 번째로 예상치만큼 될지 안 될지 이게 미지수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TLT, TF는 하락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보시다시피 미국 현재 예산 협상 고비는 넘겼는데 셧다운 우려는 여전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올해 예산액 총액이 이제 1조 6,600억 달러 약 2,000조 원 규모로 미국은 다시 한번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셧다운은 어느 정도 피해갔지만 국방비 지출이 과거에 비해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확전 등으로 인해서 더 많이 증가하고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들이 고조되면서 돈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되겠고 셧다운은 항상 예산 합의로 가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돈을 계속해서 많이 풀어 쓰는 게 결국에 채권 발행 그리고 통화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세계 정부는 올해도 부채는 급증할 전망이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미국 재무부가 4조 달러 약 5,236조 원 규모의 20년물에서 30년물 만기 국채를 발행한다라는 이런 소식들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2023년도 3조 달러에 비해서 약 1조 원 더 증가한 이런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런 재무부의 국채 발행은 결국에 채권 금리 상승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현재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부분에서 여전히 문제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사 부분까지도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리스크가 커지면 결국에 발행된 통화를 통해서 위기를 지연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이 상당한 리스크가 되겠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자, 실제로 과거 2020년도 3월, 4월 이때 당시부터 TLT는 줄고 하락세를 그리며 지금까지 가격이 내려오게 되었죠. 그거 아시나요? 2022년도 이 당시에 미국의 정크본드 기업들 굉장히 많이 어려웠고 미국의 항공기 기업 보잉도 망할 뻔했습니다. 이 무너질 뻔한 거를 통화 발행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역대급 양적 완화 정책을 하면서 증시가 엄청나게 크게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하고 이 코인 시장도 단기간에 400조에서 3,000조가 넘는 시장 볼륨이 순간적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금리 인하까지 되었는데 TLT의 하락은 나왔다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 3월 달에는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2.25에서 한 번에 100bp 인하를 합니다. 100bp를 한 번에 인하하면 당연하게도 TLT와 TF의 이 폭등세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나 이 TLT는 이때부터 횡보를 그렸습니다.
상승이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있어서 횡보만 그렸고, 그 이후에는 큰 폭락세를 기록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하게 되었죠.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차트상에서 상승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지금 차트는 기대감에 오르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매물을 횡보를 끝에 결국에 무지막지한 채권 발행이 20년물 채권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TLTTMF 많이 들고 계신다라면은 너무 무리해서 투자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모두가 아는 투자는 그 당시부터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항상 이 민첩한 여우기법을 추구하는 것도 남들이 사지 않을 때 그때 집중해야지, 왜 이제 남들이 다 살 때 이때 집중하고 이때 무리해서 이런 TMF 같은 거 투자하고 단타하시는 분들은 물론 수익을 보겠지만 여기서 장투하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결국에 좋지 않은 결말을 맞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민첩한 여우기법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영상을 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